조명이 코트를 훑고 셔틀콕 라인을 스치며 떨어진다. 관중석은 한 박자 늦게 흔들리고 선수의 숨소리는 그보다 먼저 들린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된다. 오늘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더 잘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안세영이 불참했다. 이 한 줄이 대회 전체의 공기를 바꿨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압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이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가장 선명한 답을 내놓은 선수가 있었다. 전희페이.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2026을 석권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우승이 단발의 반짝임이 아니라 2026 시즌 첫 우승을 향한 발걸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결과 요약이 아니다. 전희페이가 이 대회에서 강했는지, 왜 그 강함이 앞으로 더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장면처럼 따라가 본다. 영상처럼 읽히는 기사, 유튜브 내레이션처럼 귀에 꽂히는 기사로 안세영 불참. 대회는 쉬워진 게 아니라 달라졌다. 강자가 빠진 대회는 흔히 난도가 내려갔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 표현은 반만 맞다. 정확히는 난도가 아니라 종류가 바뀐다. 안세영의 불참은 단순히 최강 후보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다. 선수들이 경기 계획을 세울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기준점이 사라진 것이다. 기준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수들은 자기 경기력의 상대적 위치를 잃는다. 어떤 선수는 과감해지고 어떤 선수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회는 예측이 어려워진다. 강자가 빠졌는데도 혼전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는 심리가 코트를 훨씬 더 좁게 만들기 때문이다. 발이 굳는다. 라켓 손잡이가 더 미세하게 떨린다. 어깨가 들어간다. 샷이 짧아진다. 공격이 늦어진다. 이런 상황은 유리가 아니라 위험이다. 그런데 전희페이는 달랐다. 전희페이는 이 대회의 공기를 읽고 그 공기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차이는 표정이었다. 점수판이 팽팽해도 전희페이의 얼굴은 급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실수해도 빨리 돌아온다. 오는 속도가 빠른 선수는 결국 경기 전체의 흐름을 지배한다. 여기서부터 대회의 주인공은 정해지고 있었다. 전희페이의 우승은 샷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전희페이가 석권했다. 하지만 이 우승을 결정타 한 방으로만 설명하면 본질을 놓친다. 전희페이가 강했던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은 보이지 않지만 경기의 모든 것을 바꾼다. 리듬을 잡는 순간 상대는 계속 한 박자 늦게 움직이게 된다. 전희페이는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상대가 나도 할 만하다 고 느끼는 순간마다 작은 벽을 세웠다. 벽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나타났다. 상대는 그 벽을 넘느라 점점 더 힘을 썼다. 랠리는 길어졌다. 단 전희페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느리게 길어지는 랠리가 아니라 빠르게 이어지는 랠리. 이 차이는 체력에 그대로 찍힌다. 전희페이의 장점이 드러난다. 전희페이는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를 뛰게 하는 선수다. 자기가 뛰면 체력 싸움이 된다. 상대를 뛰게 하면 심리 싸움이 된다. 그리고 심리 싸움에서 강한 선수는 점수판이 아니라 호흡을 본다. 상대 가슴을 고르는지, 상대 라켓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상대의 첫 스텝이 반 박자 늦어졌는지. 전희페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타이밍에 평범해 보이는 샷 하나로 흐름을 뒤집는다. 특별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상대는 그 샷을 받고 불편해진다. 불편함이 누적되면 실수는 갑자기 폭발한다. 우승은 그 폭발을 유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코트를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좁혔다. 전희페이의 경기에는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상대가 코트의 바깥을 바라보게 만들고 실제로는 중앙을 장악한다. 많은 선수들이 코너를 찌르는 샷으로 멋진 장면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전희페이는 코너를 목표로 삼기보다
코너를 수단으로 쓴다. 코너로 보낸 다음 상대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또 한 번 길을 막는다. 이때 길을 막는 건 스매시가 아니다. 살짝 눌러주는 드라이브 혹은 타이밍을 빼앗는 네트 터치 같은 작은 칼이다. 작은 칼은 깊게 찌른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작은 칼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샷은 몸을 먼저 멈추게 한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음 선택이 늦어진다. 늦어진 선택은 결국 반칙처럼 보이는 실수로 이어진다. 전위페이의 우승 과정은 이런 늦게 무너지는 구조를 상대에게 심었다. 그래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경기는 전위페이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여기서 당신이 가진 취재 디테일을 넣으면 기사 밀도가 확 올라간다. 단독 슬롯 경기 전 워밍업에서 전위페이가 유독 반복한 루틴, 특정 스텝, 특정 네트 리턴 연습, 코칭 스태프가 경기 중 건넨 짧은 신호, 손동작, 타월 타이밍, 셔틀 교체 요구 패턴, 라켓 스트링 텐션 그립 테이빙 변화, 혹은 경기 중 라켓 교체 타이밍. 장에서 들은 전술 키워드, 한 단어, 실제 확인된 범위에서만 이 슬롯을 채우면 기사 분위기가 현장 단독으로 즉시 바뀐다. 승부는 중반에 갈렸다. 비슷한 점수, 다른 체감. 배드민턴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점수가 비슷한데 몸이 더 힘든 쪽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다. 점수판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점수판이 다 말해주지도 않는다. 중반. 점수는 팽팽해 보인다. 그런데 상대는 숨을 크게 쉰다. 전위페이는 숨을 짧게 쉰다. 숨이 짧다는 건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움직임은 다음 한 수를 빠르게 만든다. 전위페이는 이 중반 구간에서 가장 무서웠다. 상대가 흐름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마다 전위페이는 흐름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만든다. 뜨거워질 틈을 주지 않는다. 온 흐름은 관중이 만든다. 관중의 함성은 선수의 심장을 올린다. 심장이 올라가면 샷이 빨라지고 판단이 늦어진다. 전위페이는 그 함성을 냉각시킨다. 어떻게? 어려운 샷으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리턴으로 한 번 더 받는다. 한 번 더 넘긴다. 그 한 번 더가 상대의 기세를 갉아먹는다. 기세가 꺾이면 선수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왜 안 되지?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경기는 이미 넘어가 있다. 후반, 전위페이는 마지막 2점을 다른 속도로 가져갔다. 후반은 기술의 시간이라기보다 결심의 시간이다. 특히 접전일수록 마지막 2점은 갑자기 무거워진다. 그 2점은 늘 실수가 적은 쪽이 아니라 실수를 빨리 잊는 쪽이 가져간다. 전위페이는 실수를 잊는 속도가 빠르다. 정확히는 실수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실수를 지나간 장면으로 만든다. 차이는 엄청나다. 실수를 사건으로 만들면 다음 포인트가 과거에 묶인다. 지나간 장면으로 만들면 다음 포인트는 지금에만 존재한다. 전위페이는 지금에만 존재하는 선수처럼 경기했다. 그래서 마지막 2점에서 템포가 더 빨라졌다. 샷의 속도만이 아니라 선택의 속도가 빨라졌다. 상대는 안전하게 가려 하고 전위페이는 정확하게 간다. 안전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정확은 확신의 다른 이름이다. 확신이 있는 선수는 관중 소리와 상관없이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그 반복이 우승을 만든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2026 석권. 전위페이가 결승선에서 보여준 건 결국 기술보다 태도였다. 이 우승이 더 무서운 이유. 한 번의 트로피가 아니라 흐름의 시작. 대부분의 선수에게 우승은 끝이다. 하지만 강자에게 우승은 시작이다. 전위페이의 이번 석권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지 트로피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우승이 2026 시즌의 첫 페이지를 바꾸는 신호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 초반 우승이 주는 것은 포인트만이 아니다. 자신감만도 아니다. 가장 큰 건 검증이다. 내가 하던 방식이 맞다는 검증. 내가 준비한 루틴에 통한다는 검증. 내가 흔들릴 때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검증. 이 검증은 다음 대회에서 선수의 선택을 더 과감하게 만든다.
감함은 공격성을 높이고 공격성은 상대에게 압박을 준다. 압박이 높아진 상대는 전위페이 상대로 안전하게 가려 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위페이는 다시 리듬을 가져간다. 이렇게 흐름은 자기 복제된다. 여기서 다음 단계는 연속성이다. 한 번 우승하고 무너지는 선수와 한 번 우승하고 더 단단해지는 선수는 다르다. 전위페이가 지금 보여주는 표정은 후자에 가깝다. 단독 슬롯. 우승 직후 나커루 믹스트존에서 나온 분위기, 선수의 첫 마디, 팀의 반응, 컨디션 관련 언급. 다음 일정 대비를 위해 곧바로 조정한 루틴, 훈련량 조절, 회복 루틴, 이동 스케줄 변화. 팀 내부에서 경계하는 다음 대회 리스크, 한 가지, 실제 확인된 범위에서만. 이런 디테일은 소문이 아니라 현장감을 만든다. 당신이 직접 확보한 메모가 있다면 이 슬롯에 넣는 순간 기사 완성도가 확 올라간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안세영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안세영의 불참이 만든 빈자리에서 전위페이가 석권했다면 안세영이 돌아오는 순간 대진의 공기는 다시 바뀐다. 그때 중요한 건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느냐. 다. 강함은 상대적이다. 준비는 절대적이다. 전위페이는 이번 대회에서 준비된 우승을 보여주었다. 준비된 우승은 재현 가능하다. 재현 가능하다는 건 다음 대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영이 돌아오면 기준점이 다시 생긴다. 점이 생기면 선수들은 다시 자기 위치를 가늠한다. 그 과정에서 심리의 진폭이 줄어든다. 전이 줄어들고 대신 진짜 강자들의 싸움이 또렷해진다. 그 무대에서 전위페이가 원하는 건 하나다. 이번 우승을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본값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 선택을 반복하는 것. 실수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번 석권은 그 출발선에 가깝다. 결론. 전위페이는 지금 우승을 하는 선수에서 우승을 반복하는 선수로 넘어가고 있다. 안세영이 불참한 가운데 전위페이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2026을 석권했다. 이 한 문장은 완성형이다. 하지만 더 긴 문장이 뒤에 붙는다. 전위페이는 2026 시즌 첫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이 말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진행형은 언제나 더 무섭다. 난 이야기는 안전하다. 진행 중인 이야기는 위험하다. 상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전위페이의 이번 석권이 남긴 건 트로피가 아니다. 리듬이다. 신이다. 그리고 다음 우승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당신이 이 기사를 영상처럼 읽었다면 마지막 질문만 남는다. 전위페이의 이 흐름, 진짜라고 보는가? 그리고 안세영이 돌아오는 순간 그 흐름은 더 커질까? 아니면 꺾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대회 코트에서 나온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전위페이는 이미 한 번 증명했다. 지금은 그 증명을 반복하려 한다.